오늘은 그 추석에 이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이준석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드디어 이제는 한동훈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죠.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보수파들에는 여러 가지 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를 해도 좀 여론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이가 자기 자신의 경쟁자라고 해서 그런지 이게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를 대신해서 이 대체할 한동훈이가 자기 자신을 대체한다, 대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8, 9일 이 공개된 이 신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송영진 방송 본방에 앞서 아직 여러분들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을 키워내 이 네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부층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2030 인터넷 이 커뮤니티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자, 이준석이는 자신이 윤 대통령을 절대자 또 권력자로 비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에 대한 이 적대감을 원없이 드러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은 목이 아파서 약 먹어가면서 선거를 치른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내부 총질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잘못된 거다. 자, 윤 대통령이 이준석은 내부 총질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된 연유는 윤석열이가 이 유튜버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준석이가 이 대목에서 잘났다. 굉장히 잘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는 최근 또 윤 대통령이 윤핵관을 멀리한다는 말도 있는데, 자, 이거 역시도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은 의견을 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그들이 했던 수많은 이 참언으로 이 피해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했던 이 무수한 말을 곱씹어 보면서 그때 혹시 윤핵관들이 사기친 게 아닐까 이게 되짚어보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준석이는 대통령 본인이 진짜 당무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당 대표는 이 당 대표에 대한 이 권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완전히. 당 대표 권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고 당 대표와 당무를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뭐냐? 저녁 술자리에서 이 당 대표에 대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그게 바뀌겠냐 이거죠. 대통령의 캐릭터로 본다. 자기 자신은 이준석이는 자, 그분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세상에 정치하면서 그 정도 얘기 안 하는 정치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인간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시알리스 먹고 성접대 받고 그렇습니까?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뭔가 관종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참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술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매일 독대에도 365명밖에 못 난다. 1년에 매일 독대를 한다고 해도 1년에 365명밖에 못 한다. 그 사람들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다. 아니
말 같은 소리를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이준석이는 윤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는 정치권에서 믿을 만한 사람과 성과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아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겨우 이긴 이 괴기한 선거, 이 괴기한 대선을 치렀고 그 선거 경험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있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자, 그러는 자기 자신은 그래서 뭐 노원을 선거에서 3번씩이나 떨어졌으니까 말로서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준석의 이 과대망상을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거의 이재명과 같아요. 자, 한동훈이가 총선 때 당대표가 된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하고는 대체는 안 되고 뭐 보완제적인 그러한 역할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러한 얘기를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 내냐 하면은요, 이준석이가 매일 그 한 달여 동안은 이준석이가 이 집권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에는 빈도가 좀 작아지니까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매일 이 그 과대망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시리즈물로 계속 내놔야 되는데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매일 똑같은 거 하면 기자들이 기사 써주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자들이 많이 다뤄졌죠. 희귀하고 뭐 이러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가를 사실은 거의 2달여 동안 이준석이가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당도 같이고 민주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러한 잡음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준석으로 인해 다 매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것, 이 강박관념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언론에서 며칠만 안 다뤄지면 이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을 키워서 자신을 대체한다. 말도 안 된다. 대체는 아니고 보완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뭐 주부층들이 좋아하고 자기는 2030 인터넷 이 커뮤니티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이러한 망상의 자신감은 도대체 이준석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한동훈이가 미쳤다고 당대표에 2년 뒤에 당대표 합니까? 좀 엉뚱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자기 관심도가 좀 떨어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 매일 줘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시리즈물로 막 줘야 돼. 그리고 매일 자기 자신이 막 언론과 인터뷰도 가야 되는데 언론 인터뷰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한방에서는 뭐 신화 증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몸에 균형이 안 잡히는 거지. 전신이 약해지는 거죠. 매일 짱구만 걸리니까 몸의 균형이 영향이 골고루 가겠습니까? 여론이 안 달아지면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남자 보실 못하니까 젊은 나이에 막 그런 거 시알리스 막 2알이나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한 알 해도 24시간 간다고 그러는데 이준석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집권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어려움들은 뭐냐면 이 집권당의 내분이었었어요, 결국은. 그 내분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윤석열이 오기 전에 윤석열 같은 사람 오면 2주 만에 끝내버린다고 얘기했고, 자기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고, 대선 과정 속에서도 두 번씩 이 김무성이처럼 도장론 하고 김무성이가 부산으로 도망갔듯이 이준석이도 대선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이재명은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에 대한 적폐. 이걸 통해서 많은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재명 대신 윤석열을 택했다는 것을 이준석이가 똑바로 직시를 해야 이러한 현 상황이, 저는 이 정치적 상황이 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무슨 뭐 약 먹어가면서 목도 아픈데, 선거하면서 그 정도 목가 안 아프고 뭐 약 안 먹어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척점을 세우면서 결국은 자기의 전략과 목표는 따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가는 부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국민의힘당과 윤석열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